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벌써 중국 공산당과 친해졌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포섭되었나? 이와 같은 걱정스러운 염려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씨는 취임 첫날에 사고를 쳤네요.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임명한 비서실장이 골수 좌파인데다가 그의 장인어른은 중국 공산당 출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아직 귀화도 하지 않은 조선족, 이와 같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른팔이라고 해봐야 이게 저희들 그 시장에 사는 얘기로 치면 시다발이에요. 심부름하는 애들인데, 자, 근데 과연 이런 심부름 시키는 사람조차 왜 자기보다 한 2살 어리다고 하는 김형동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제가 비서실장 뭐 이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뭐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형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김형동이 문재인을 찬양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고 또 탄핵을 너무나도 또 아주 절감하고 찬성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오른팔격인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나가주면 되겠는데 이런 좌파 사상이 쩌든 애들이 이렇게 한번 임명된 비서실장에서 자발적으로 나갈 리는 없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즉 중국 공산당 제2중대 조선 총독부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쉽게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김형동은 민노총 간첩단의 핵심 주동자인 석모라고 하는 이런 조직국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동지로 불렀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지금 사실로 지금 판명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자가 지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북쪽과 친한지 아니면 중국과 친한지, 좀 더 나아가면 북쪽 간첩인지 중국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조선족들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할 때 있어서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탈당한다는 서약서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의도적으로 조선족들을 한국인으로 귀화를 시킨 후에 비밀 공작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된 이 김형동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직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친정아버지, 이 김형동의 장인이 되겠죠. 장인은 중국 공산당, 그것도 연안장정까지 참여했던 빨치산 출신이라면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 명부 및 국민의힘 내부의 고급 정보 등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한중 의원연맹에 가입한 자가 35명이나 되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김형동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고급스러운 사이버 전사들, 해커들에 의해서 이미 기점령당했다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미 일본에서 발생한 사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자위대 간부가 이지스함의 설계도로 유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 자위대 간부의 부인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고 그 사주에 따라 움직이면서 스파이 짓을 한 사례가 바로 이지스함 설계도 탈취라는 것으로 판명난 것이죠. 자,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국정원도 서훈 시절에 모든 비밀 그 서버를 다 열람시키고 다 헤쳐놨기 때문에 무슨 국가 비밀이라는 게 국정원에도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 그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무슨 고급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어디에다 땅을 사면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느 건물을 매입하면 돈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요. 자, 그런 고급 정보들이 앞으로도 많이 공산당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공산당은 또 그런 물건들을 사서 한국에서 또 문어발식으로 부동산 세계에서 또 발을 뻗치고 돈을 벌겠고요. 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고급 정보들이 향후 중국 공산당에게 아마 찻대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의 오른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자가 중국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중국 간첩인지 북한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들이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 그 비교적 좀 낫다고 좀 우량하다고 뽑은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잠식되어버린 상태다. 이미 중국 공산당의 예하 중대다. 조선 총독부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번 김형동 비서실장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이었던 2009년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교류협약 제5조를 살펴보시면 파기할 때에도 사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조에 보시면 매년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평등한 그런 계약도 아닌 노예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과 맺은 조약이죠. 이 누가 맺으셨어요?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으셨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은요, 쌍방 중에 한쪽이 폐지하자고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그런 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맺은 업무교류협약은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힘당으로 당명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당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당명인 국힘을 영어로 검색하면 People Power Pa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eople Power Party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사진들이 질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재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성접대 및 뇌물, 돈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국힘당 당원 명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진 않았을까요? 이미 다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접대를 하고 뇌물 매기고 현금을 주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또 징표로 어려운 임무를 주겠죠. 왜?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돈값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협조자, 우리의 공작망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른 사람을 포섭하여 완전히 하수인으로 만드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과 여자와 돈, 뇌물을 주는 것인데요. 자,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 당원 명부 정도야 전체적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아마도 이미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국힘당 당원의 명부 전체가 넘어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사시고자 한다라면 국힘당을 탈당하시고 더 이상 국힘당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시겠죠. 이건 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8월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면 이런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달려가서 자진하여야 할 것을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이를 거부하자 종북 주사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있죠.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중국 공산당 지령에 따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긴 것이 국힘당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힘당 당원 명부 전체를 중국 공산당에게 안 넘겼을 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당 당원 명부 전체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시고 탈당하는 것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선거인 명부 있죠. 그건 중국에게 안 넘어갔을까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한 제가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서점에서들 구매해 보시고 반공정신이 투철한 자유민주당 당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당 당원이 되시려면 1948년 7월 17일 제헌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헌조를 거꾸로 하면 지역번호 02-717-1948이 바로 자유민주당 당원 가입 전화번호입니다. 대한민국 제헌조를 알고 계시는 분들만 자유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또 설령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잘 알겠다 하면은 바로 자유민주당 당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2-717-1948 이것이 1948년 7월 17일 제헌조를 의미하는 번호, 즉 자유민주당의 암구호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되겠죠. 이 특검의 수사 보고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죄가 없고 10원 한 장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란 자는 대장동에서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대장동뿐만이 아니죠.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부터도 포르쉐를 갖다 제공받았고 이 자의 더러움과 지저분함은
그야말로 쓰레기와 걸레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악취가 풀풀 나는 그런 자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특검을 했으니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특히나 서울대학교 카르텔로 위주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지금 1년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이 박영수를 구속시키는 데는 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한 박영수 밑에서 일을 해왔던 한동훈 씨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신뢰한다면서 오른팔로 뽑은 비서실장의 경력을 보게 되면 중국 간첩인지 북한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한통속은 아닐까요? 한통속이면서 외부적으로 쇼를 하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그만 재수 없이 가면이 벗겨져서 국민들에게 들켰다고 변명해야 될까요? 과연 왜 이렇게 이번에 국민들한테 이런 가면이 벗겨지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유상종, feathers flocks with together 이런 말 있죠. 종류가 같은 것들은 서로 모인다.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다 같은 편들이 가면만 바꿔 쓰고 가면 연극을 펼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지금도 이런 연극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북한 말투를 쓰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북한 말투를 썼다가 들통이 난 것 여러 번 보셨죠? 이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힘당 의원들이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비서실장의 경력을 보고서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걸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미 국힘당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된 그 노예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티즌들도 압니다. 저 같은 일개 필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 출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법과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을 붙은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 이거 지금 몰랐다는 거는 이 비겁한 변명이 지나지 않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근데 서울대학교가 어떤 곳이에요? 서울대학교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동상도 없는데 기념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썩어빠진 공산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이미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됐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서울대 출신들, 제놈들이 꽤나 잘난 줄 알고 있죠. 꽤나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도 조국이 가는 것을 보려면 뭐 관악산을 바라보라 이딴 얘기를 아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당에게 지배를 당해 오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시진핑 기념관 철거하라고 누가 먼저 얘기해야 되죠?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거 없애달라고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서울대학교 졸업생들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지난번에 공자학원의 진실을 알리는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과 또 그 뜻을 같이 했던 서울대학교 출신 졸업생들,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선배님들부터 30, 40대까지 수십 명이 그때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가가지고 그 규탄 대회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나온 그 중문관은 바로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제1동이 국문과와 중문과가 있는데 그 중문과에 교수하고 있는 녀석이 거기에 대해서 헛소리를 삑삑 날려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걔네들이 지금 보면은 꽤나
학교 다닐 때 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아니 중문과에서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지금 중문과 교수라고 있는 게 서울대 중문과인데, 그런데 무슨 학과장이가 뭔가 하는 이런 자식이 나와서 그 대선배님들의 그 시진핑 기념관 철거를 요구하는, 또 총장이 요구하는 그 성명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감히 하더라고요. 참 가짜치도 않아서 제가 그냥 아는 놈이고 그래서 가서 한 대 귓방맹이 한 대 때려주려다가 근근히 참았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 아시죠? 북쪽에서 김일성이가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서 남침을 해온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6.25 당시에 근 300만에 달하는 298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를 습격해 들어왔습니다. 모태똥의 아들까지 포함돼서 한반도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갈려졌던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은 것이 누구다?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의 수괴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분노도 느끼지 못해요. 열받지도 못해요. 왜?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니까. 서울대학교 다녀도 역사를 모르니 분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서울대 출신들은 역사를 모르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 이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냐 금수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역사 인식이 올바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쫓겨난 김대기 비서실장, 이런 자들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시진핑 기념관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교수 출신 나부랭이들, 뭐 고시 출신에 일하는 이런 나부랭이들, 이런 아이들이 참모를 한다면서 그냥 아닥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들 집안의 친인척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돈 세탁, 머니 런더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들에게 발목이 잡히고 허리가 잡히고 아랫도리가 잡혀서 꼼짝달싹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나라의 정체성을 모를까요? 자, 지금 최근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던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 600여 명이 북쪽으로 강제 송환이 되었습니다. 강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정부, 주중 한국 대사관, 대사를 비롯한 각각의 외교관들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아무런 얘기 않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통일부에서 나중에 뭐라고 짓거리는데 그 하나만 한 소리고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북을 탈출한 북쪽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 국민들이에요. 당연히 그분들의 북한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에서 중시되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들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자, 정부가 침묵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중국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자가 현지 북경에 한국 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하는 일도 없이 우리나라 특파원들하고는 척을 찌고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내고 있다 해요. 자, 그러면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는 자들을 국민들이 왜 지켜줘야 되죠? 자, 대통령이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국민들 역시 대통령을 지켜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서울대학교 내부에 있는
시진핑 기념관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침묵한다면 그 또한 중국 공산당에게 알게 모르게 이미 발목이 잡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을 구속하고 이 나라의 국가를 정상화로 해달라는 요구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질서와 법치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나 했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의 아바타 아니야? 문재인의 아바타란 소리가 지금 국민의 입으로부터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어디 되겠습니까? 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이 싫어하는 미국의 예술공연단이 있어요. 바로 시언윈 예술공연단인데 이 시언윈 예술공연단의 공연을 KBS 홀 혹은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보건대는 아직도 이 노예 근성, 노비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나라 주인 누구라? 여러분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통령이야 모든 장차관들, 이 공직자들은요 국민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전부 다 삼돌이고 말똥이고 개똥이라고요. 그럼 이들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돈도 안 받고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다니면 그게 바로 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노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왜 비싼 밥 먹고 노예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죠? 도대체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자, 대통령은 뭐예요? 이 나라 국가원수예요.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자,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듯이 5년짜리 바지사장이에요. 국회의원들은. 4년짜리 바지사장 밑에 시다바리들이죠. 네. 그런데 자, 무조건 감싸고 돌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채찍질도 하고 채찍질에 국민들의 채찍질을 못 견뎌서 죽어버리고 도망가거나 하면은 다른 놈으로 교체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고용주 사장님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왜 여러분들이 직접 고용한 정치인들한테는 왜 비굴하게 굴고 있죠? 비굴하게 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데 왜 그놈들한테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한테 왜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왜 그래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뭘 갖고? 여러분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한 정치인들이죠. 근데 그놈들을 왜 상전 모치듯이 하시죠? 왜? 국회의원 그까짓 놈들이 국민 여러분의 상전이 된다는 얘기세요? 정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이 잘못을 하면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엉뚱한 짓을 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썩어버린 건요 국민들도 썩어서 제대로 된 일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썩은 정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자식을 낳아서 예쁘다고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어지고 또 아주 그 다음에는 네 가지가 없어지죠. 싸가지가 없어져서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그 불효막심한 놈들로 변질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저같은 놈들 별거 아니에요. 저것들을 오냐오냐 하고 키워놓으며 상투를 땡기고 수염을 뽑겠다고 덤벼들어요. 그럴 게 아니라 회초리 들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쳐야 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청년에게 모비딕이라는 이 백경이라는 그 고래자변 소설이 있죠. 그 책을 선물했다고 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사관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책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직접 저술하셨던 독립정신, 이 독립정신을 선물을 했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얘기는 좀 잘 듣기 바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같은 그 깜도 안 되는 그 정치 불황아들을 비난할 것 같았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쓰셨던 독립전신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런 책을 그런 책이 아니라 독립정신 저자 이승만 이 책을 선물했더라면 아마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 왜 좋았을 건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립정신을 선물했다는 것으로 또 그것을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들고 일어났겠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을 전체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몰아붙이면 쉽게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법무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의 건국사와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상황에도 맞지 않게 모비딕, 물론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도 하나의 인간이 그 흉포한 고래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해온 아주 멋진 소설이에요. 저도 10대 때 읽었던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책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이승만의 독립정신 책을 선물하면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정치 불황아들, 평양에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저 정치 건달 한량들을 그냥 한 방에 KO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 졸업해도 소용없어요. 법무장관 해도 아무 영향가 없어요. 통찰력이 안 생기고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투시력이 없어져요. 왜?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우리나라에 건국사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의시되고 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법무장 하면 뭐 하겠어요? 이 나라의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얼마나 수준이 미흡하고 천박한지에 대해서 부끄러움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재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엔요, 우리 우화에 나오는 거 벌거숭이 임금님 있죠? 본인들만 벗고서 다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이런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지금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는 개인의 자유란 개념을 대한민국 헌법에 넣어서 국가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한동훈 씨가 청년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독립정신도 아니고 모비딕. 참으로 한동훈 씨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낮고 열악한지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공산주의 당부당,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이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안 본 친구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또 판사, 검사가 됩니다.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비굴하게 굴고 돈과 권력을 준다고 하니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켜놓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을 보면 잘 썼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문장을 썼으면 곧잘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취임사 수락 연설문 일종의 출사표 안에는 역사의식이 전무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도 통과해서 법무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1917년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부터 내려오는 공산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에 대한 역사적 통찰과 역사적 언급, 거기에 대한 미래의 방향 제시 정도는 있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지식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공산주의자들에 맞서서 역사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로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인데 이 남로당의 후신들, 이들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건국사를 모르니 연설문 내부에 이 나라의 시대의 정신을 녹여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물며 이 남로당의 후신이 더불어민주당인 것도 모른데 전평의 후신이 민노당인 건 알았겠습니까? 10월 달에 대구 폭동이 지금도 이어져서 10월 달만 되면 그들의 그 투쟁을 벌려오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스크바 지령에 의거해서 평양 공산당을 통해서 남로당을 통해서 제주도 김달삼에게 전달돼서 50 자유선거를 앞두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제주도에서의 살인 방화 약탈 사건이 제주 4.3 민중폭동인데 그것을 마치 민주화운동이라고 또 포장을 하고 이들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는 한동훈 씨의 역사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던 제주도에서의 민중폭동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지나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던 육군 제14연대에게 그들을 진압하라고 했더니 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빨갱이 공산주의자 군인들이 반항하고 항거하고 폭동 일으킨 것이 바로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들조차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저 서소문 내거리에 10.19 특별위원회인가 이따위 사무실을 열어놓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을 설복할 수 있는 뜨거운 느낌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면은 과연 시대 정신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3, 40년간의 운동권의 악행에 초점을 맞춘 거는 참 잘했다고 칭찬할 만합니다. 즉 386, 486, 586 이 86동파리들이 이어지는 이런 남로당의 역사, 평양에 지령을 받는 이 학생운동권의 악행에 초점을 맞춘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의 역사, 공산 제국주의 팽창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사표는 더 깊고 깊은 명문장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능가하는 그러한 명문장이 나왔을 것이란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걸만할까요? 걸지 못할까요? 그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기대를 걸고 안 걸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냥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매우 단명합니다. 사람을 잘라내버리는 수준에서 정치 권력 투쟁을 할 수준이를 이런 정도의 뿐이지 정치 개혁이나 국회 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일 거란 생각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사도 올바로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었다면 그야말로 천만다행이고요.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유민주당처럼 186개의 특권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186개나 됩니다. 이 186개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절반만 받고 절반은 반납하며 그리고 보좌진도 9명 가운데 5명만 채용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한동훈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래도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정도의 정치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을 할 만한 그런 그 문화적인 소양, 역사적 소양이나 그런 철학적 배경, 역사 배경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고 안 하고도 국민의 몫이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모르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 수준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다. 매우 수준 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국고지원금 제도 이런 거는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 폐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자유민주당 아니겠어요?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정당 국고지원금 제도를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국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고영주처럼 이런 그 지적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역사의식이 높은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 누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모두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라도 계시면 모두 탈당하시면 되죠. 1,000원짜리 당원이 많을 텐데 탈당하시고 뭐 좌고면하지 마시고 자유민주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유민주당 당원 가입은 쉽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조를 거꾸로 해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지역번호 02-717-1948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반중 친미 정당, 강력한 친미 반중 정당 자유민주당을 지지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셔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02-717-1948은 자유민주당 당원들이 되시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암구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그쪽으로 전화해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